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미혼 여성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되니까 자연스레 가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분위기에 휩쓸려 가족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마음이 씁쓸하여 글쓰게 되었어요. 원래 부모는 조건 없이 자녀한테 사랑을 준다고 하지만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우리 엄마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제 서사는 다 설명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우리 엄마 얘기에 부디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이 없길 바라면서 사연 써내려가 볼게요. 저희 엄마는 단순히 제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미워했습니다. 아들만 키우고 싶었던 욕심이 과했던 분이시거든요. 저도 처음엔 단순히 성별 때문에 자녀를 그렇게 차별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제가 엄마의 심기를 어딘가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엄마가 저를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엄마한테 잘 보이고자 엄청나게 눈치 보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거의 학창 시절을 다 그렇게 보냈었죠. 엄마가 고작 성별 때문에 저를 미워하는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던 순간은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 편애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에 필수 교육 아니면 오빠처럼 학원을 다닌다든지 용돈을 받는다든지 엄마의 관심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을 나이에는 오빠가 그저 첫째니까 오빠 위주로 챙겨준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구들한테 가끔 내가 엄마한테 맞았다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놀라면서 친엄마가 맞냐고 물었어요. 그건 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친구들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저는 친구들을 통해서 원래 엄마란 사람이 어떤 존재, 어떤 이미지인지 느껴봤어요. 아예 모르고 평생 모르다가 죽는다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밉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사회적 시선이 트이면서 저희 엄마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죠. 그나마 엄마긴 한가 보네 싶었던 순간은 대학 첫 등록금을 내줬을 때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엔 제가 벌어서 등록금 메꿔야 했지만 엄마가 유일하게 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지원해 준 거였어요. 저한테는 그 첫 등록금의 의미가 컸었는데 사실 오빠한테는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일이었어요. 오빠는 대학도 엄마가 다 지원해주고 자취도 시켜줬거든요. 용돈도 따로 주고요. 저는 자취는 꿈도 못 꿨습니다. 집에서 통학하면서 엄마가 시키는 집안일까지 하면서 살았어요. 엄마는 오빠가 원하면 간이랑 쓸개까지도 내줄 만큼 잘해줬는데요. 그런 엄마가 처음으로 오빠의 제안을 거절했던 적이 있었어요. 오빠가 결혼한다고 올케 언니 데리고 왔을 때 분가를 얘기했었는데 그걸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유가 올케 언니 집안이 뼈저리게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돈으로만 장만한 집에 아들이 아닌 며느리가 같이 얹혀 사는 것이 싫다고 하셨어요. 엄마 말대로 올케 언니 집에서는 신혼집에 보탤 만한 거액이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올케 언니 집은 빚이 없던 적이 없었고 사돈 어른들이 젊은 시절부터 노동하느라 몸이 다 망가져서 일도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로지 올케 언니가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는데 솔직히 사회복지사 급여로 새 식구 먹고 살기엔 많이 빠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집도 변변찮은 달동네 같은 데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곳은 집값도 옳게 안 쳐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올케 언니는 200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부모님 병원비에 식비에 공과금 등등을 혼자 해결해야 돼서 결혼하기까지 모은 돈도 없었어요. 기초수급자 자격은 안 되는데 마치 기초수급자처럼 한 달 돈 받고 한 달 사는 수준으로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올케 언니가 없으면 사돈 어른들은 그냥 길바닥에 나앉을 신세라는 거예요. 그래도 올케 언니 외모가 출중한 편이어서 오로지 올케 언니 외모에 한눈 팔린 오빠가 엄마한테 결혼하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엄마는 오빠의 결혼을 허락해주는 대신 합가를 내걸기도 했었거든요. 합가가 조건이 합의되지 않았으면 아마 엄마랑 오빠가 처음으로 대립하는 순간이 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결혼이 성사되었다고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처럼 잘 된 건 아니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된 오빠는 마냥 좋았을지 몰라도 제가 본 올케 언니의 모습은 좀 불안해 보였습니다. 오빠를 좋아해서 결혼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집안끼리 너무 수준 차이가 많이 나서 상견례부터 기죽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건 사돈 어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올케 언니 식구들 앞에서 엄마는 올케 언니 집안을 지적하며 상견례 자리에서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옷이 그런 것밖에 없으셨어요? 제가 그래도 건물주인데 건물주 사돈이라고 하기엔 영 체면이 안 사시네요. 웬만하면 저 만날 때만이라도 옷 한 벌 사입고 오세요. 그게 건물주 집안에 대한 예의라고요. 그래도 나름 단정하게 입고 온 건데 사부인 눈에는 영 부족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딸이 참 모난 곳 없이 잘 컸어요. 부모가 못나서 그렇지 좋은 부모 만났으면 장성을 해입니다. 잘 좀 부탁드려요. 뭐 장성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아는 거고요. 결혼식 온전히 제 돈으로 나가는 거 아시죠? 애들 분가까지는 못 시켜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며느리 될 아인데 전화 연락은 자제해 주세요. 저는 우리 집에 있었던 일 어디서 말 나오는 거 딱 질색이거든요. 엄마는 사돈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보는 건지 가리지 않고 막 뱉었어요. 누가 들어도 기분 상할 말이었는데 사돈 어른들은 절대 티를 내질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서 참는 것 같았어요. 그나마 오빠가 작작하라고 말려서 엄마가 더한 수위를 넘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빠는 자동차 관련 업체를 운영했었는데 일하다가 부득이한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릴 때 일이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빠가 워낙 미래에 대한 대비가 철저한 분이라 노후를 대비해 건물 한 채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엄마 앞으로 상속이 되었는데 엄마는 그렇잖아도 계모 같은 성격을 건물주가 되자 더 군림하며 행동하였어요. 아무튼 저는 원래 용돈도 없었지만 엄마한테 달라고 구걸하느니 진작에 용돈 생각 자체를 포기했었습니다. 성인이 되고부터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스스로 용돈벌이를 해나갔어요. 올케 언니가 제 예상대로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저희 집에 올케 언니 들어오고 나서 제가 위로를 좀 많이 받았어요. 혼자 엄마한테 속 터지고 있던 마음을 올케 언니와 공유할 수 있어서 힐링이 되었습니다. 올케 언니랑 있는 시간이 좋긴 한데 한편으론 올케 언니가 저한테 자꾸 뭘 주려고 해서 미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기씨, 이거 내가 사놓고 안 하는 목걸이인데 아가씨 할래요? 아가씨 목이 길고 하얘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언니, 저번에도 챙겨주시더니 또요? 저야 좋긴 한데 저 진짜 살면서 가족한테 관심 받는 거 처음이에요. 저 챙겨주는 사람 언니밖에 없어요. 처음엔 저도 모르게 착한 올케 언니에게 더 관심 받고 싶어서 괜히 힘든 소리도 많이 하고 고민 상담하면서 위로도 갈구했었어요. 그때마다 올케 언니는 제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채고는 친언니처럼 진심으로 저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올케 언니 덕분에 원래 가족이란 건 이런 거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올케 언니에 대해 마음이 많이 열렸고 저도 엄마 몰래 올케 언니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혼자 집안이라는 서름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케 언니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올케 언니가 엄마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걸 많이 봤거든요. 엄마는 그냥 여자를 싫어하는 건지 저한테만 괄시를 했던 게 아니라 올케 언니도 그저 여자에 가난까지 더해서 심하게 미워하더라고요. 아유, 너는 가난한 냄새를 아주 달고 다니는구나. 어디 가서 내 며느리란 소리 하지 마라. 급이 안 맞아서야 원. 엄마는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올케 언니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되 다행히도 손찌검은 안 했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질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올케 언니가 사소하게 실수하는 것도 전부 트집 잡는 걸로 모자라 올케 언니의 살림 방식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야, 너 화장실 식초로 씻었니? 꾸진 년이 꾸진 짓만 하고 있네. 이 집에 비싼 물건들이 얼마나 있는데 냄새 배게 하려고 작정했어? 당장 환기시켜. 이런 식으로 올케 언니가 욕을 먹을 때면 제가 그거 달래준다고 늦은 새벽에 제 방으로 올케 언니를 몰래 불러서 맥주 한잔하며 엄마 뒷담 많이 깠습니다. 저도 저지만 올케 언니도 제가 아니었으면 이 집에서 못 버텼을 거라고 고마워해줬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갈수록 사이가 많이 돈독해졌는데 얼마 안 가 대학을 졸업한 저는 집이랑 좀 먼 곳에 취업이 되어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그간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안 쓰고 모은 돈이 있어서 보증금 마련은 충분했습니다. 드디어 엄마한테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생각에 무척 신이 났었지만 한편으로는 혼자 남게 될 올케 언니가 걱정이 되어서 썩 좋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올케 언니를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올케 언니가 정말로 제 친언니였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올케 언니를 데리고 나왔을 겁니다. 어쩔 수 없지만 올케 언니와 헤어져야 했던 저는 연락을 자주 하기로 하고 아쉬운 작별을 했어요. 실제로 올케 언니랑 몇 달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안부를 묻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케 언니한테서 자정이 다 되어 연락 온 건 그날이 처음이었는데요. 언니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 신세 질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이 늦은 시간에 오겠다는 거냐고 되물었으나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런 부탁을 하는 올케 언니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 보여서 저는 택시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올케 언니는 얼굴이 말이 아니게 헬쑥했고 뺨이라도 맞았는지 한쪽 볼이 부어 있었어요. 이거 왜 이래요? 설마 엄마가 이랬어요? 엄마가 이제 언니 때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좀 실수로 그릇을 깼는데 이렇게 됐어요. 제가 잘못한 건데요, 뭘. 근데 좀 속상해서 아가씨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늦은 시간인데도 연락 받아줘서 고마워요. 올케 언니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케 언니 잘못으로 뺨을 맞았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눈치챘어요. 집에 가서 올케 언니랑 제대로 대화를 해보았는데 역시나 올케 언니 실수 때문에 맞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오빠가 올케 언니한테 반찬 투정을 했는지 실수로 접시를 밀어서 그릇을 깨트렸는데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방에서 뒤늦게 나와 확인하고는 냅다 올케 언니 귀싸대기를 날렸다는 겁니다. 한 대가 아니었다는 것은 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하고 짜증났던 건 올케 언니가 엄마한테 맞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빠는 올케 언니를 향해 혀만 끌끌 차고 있었다고 하지 뭡니까. 언니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는데 진짜 그 사람들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네요. 이거 가정폭력이잖아요. 언니가 신고하겠다고 하면 제가 무조건 도울게요. 우리 신고합시다. 괜찮아요. 그냥 오늘 밤만 좀 재워줘요. 내일 아침 일찍 들어가 봐야 돼서 먼저 좀 잘게요. 올케 언니는 우리 집에서 더 큰 보복이 돌아올까봐
두려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올케 언니가 한 번은 오빠한테 이혼 얘기도 했었다는데 오빠가 그걸 엄마한테 고자질하는 바람에 엄마가 또 올케 언니를 잡아먹으려 했다네요. 우리 엄마 성격에 자기 아들 커리어에 이혼 이력이 남는 게 싫어서 이혼을 절대 거절했을 거란 말이죠. 아마 그때도 올케 언니가 엄마한테 맞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 우리 집에 온 거 올케 언니가 오늘만큼은 마음 편히 잠을 자고 갈 수 있도록 방안을 최대한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은 뭐 그리 빨리 오는 건지 올케 언니를 웬만하면 보내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배웅을 하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우리 집 비밀번호도 알려줬어요. 올케 언니는 정말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지옥구동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케 언니를 그렇게 보낸 걸 여전히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으로 들은 올케 언니 소식은 유감스럽게도 사망 소식이었거든요. 일하다가 연락을 받았던 저는 상부의 얘기에 이를 빼고서 장례식으로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올케 언니 영정사진과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올케 언니 부모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소름 끼쳤던 건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오빠보다 시시덕거리며 조문객들이랑 떠들고 놀고 있는 엄마 모습이었습니다. 아우, 여기 음식업체 어디니? 떡이 굳었네 굳었어. 전화해서 좀 따져라. 돈을 얼마나 줬는데 서비스가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때는 엄마가 다른 날보다 더 사람 같지 않아 보였어요. 엄마의 망언이 빈소 전체로 퍼지고 있는데도 가난한 집안이었던 사돈 어른들은 이 장례식을 차려준 엄마를 차마 뒤집어 엎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들이 더 분에 받쳐서 올케 언니를 향해 울고 있는 걸 제가 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간 어릴 때부터 받아온 차별과 멸시와 편애에 대한 서름을 담아서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식탁 위에 있는 육개장 그릇을 들고서 그대로 엄마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이년이 돌았나? 이게 뭐야? 뭐하는 짓이야 이 정신 나간 년아. 진짜 정신 나간 게 뭔지 보여줘? 사람이 이만큼 정신 나가도록 한 게 누군데 이제 하다못해 사람까지 죽였어. 엄마는 살인자야. 엄마가 뭔데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려. 엄마는 눈에 들어간 육개장 때문에 제 말을 듣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며 따가워하고 있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고춧가루 통증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엄마가 너무 소란 피우면서 휴지를 찾으니까 누군가가 서둘러 휴지를 가져왔는데 저는 그걸 뺏어 들고서 신발장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곤 엄마 머리채 잡고 잡아뜨리고는 올케 언니 죽인 죄로 경찰에 신고할 거라 겁박을 주었습니다. 이년이 먹여주고 키워줬더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자기 혼자 죽은 년을 뭘 내가 죽였대? 나도 짜증나 죽겠다고. 갑자기 죽어버려서 사람 돈 쓰게 만들고 말이야. 부조금 다 내가 가져갈 거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 올케 언니가 삶을 스스로 포기했을지언정 그렇게 만든 원인은 당연히 엄마랑 오빠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만 안 댔다 뿐이지 올케 언니에게 엄마랑 오빠는 분명한 가해자였어요. 장례식장은 첫날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엄마를 막대하고 있자 뒤늦게 오빠가 달려들어서 저를 밀쳤는데 그대로 밀쳐지는 저를 사돈 어른들이 붙잡아 주어 넘어지진 않았어요. 사돈 어른들은 저를 보고서 용기를 얻은 건지 이제야 엄마한테 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사람들, 우리 딸을 감히 총부리듯 부려요? 어쩐지 우리 같은 집안을 사돈으로 받아준다고 할 때부터 이상했어. 우리 딸 이런 식으로 부려먹고 죽이려고 데려간 거지. 어디서 가난뱅이 주제에 건물주한테 큰 소리를 쳐요? 아무것도 없이 쓸모없는 몸뚱이만 들고 시집 왔으면 그 정도는 감당했어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내가 정신 나갔다고 남의 집 거지 새끼를 애지중지하며 데리고 살겠어? 내 딸 입에 들어가는 쌀 한 톨도 아까운 마당에? 엄마는 오빠 덕분에 겨우 눈을 뜨고는 우리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차린 장례식장이니 당장 꺼지라고, 아니 올케 언니 장례식 여기서 정리하자고 난동 부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보안 직원 오면서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보안 직원 지키고 있는 가운데 올케 언니 장례식은 3일을 겨우 보낼 수 있었어요. 엄마랑 오빠 때문에 올케 언니 앞에서 마음 터놓고 울어보지도 못하고 완전 냉전 상태로 장례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올케 언니를 억울하게 보낼 수 없었어요. 끝까지 잘잘못 모르는 악마 같은 제 가족을 벌 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만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직장인이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우리 집이었어요. 언니의 물건이 다 그 집에 있으니까 들어가기 끔찍한 그곳을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가난뱅이 자식 납시였네. 네가 거기서 감히 남의 집 사람들을 옹호해? 이제 너는 내 딸 아니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언제 엄마 딸이었던 적은 있어? 자식이라고 낳았으면 조건 없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의무 말고는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대학 등록금 한 번 내준 거? 그건 엄마가 자식한테 해주는 지원이 아니라 내가 엄마 뒤치다꺼리한 비용으로 받은 거지.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나도 엄마한테 똑같이 해주느라 힘들었으니까 그딴 걸로 생색낼 생각 마. 그 뒤로도 엄마가 제게 시비를 걸었는데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저는 오빠가 출근하고 없는 방으로 들어가 올케 언니 물건을 뒤졌어요. 그런데 감쪽같게도 올케 언니 물건이 없더라고요. 설마 벌써 내다 버린 건가 싶어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당장 엄마한테 가서 올케 언니 짐 어쨌냐고 따졌더니 엄마가 콧방귀를 끼대요. 아, 그 꾸질꾸질한 옷들? 저 방에다 처박아뒀다. 갖다 버리려다가 내 손 더러워질까봐 놔뒀는데 얼른 좀 치워버려. 괜히 돈 빼먹는 귀신이라도 붙을라. 저희 본가에는 창고로 쓰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방이에요. 엄마가 그곳을 가리키길래 문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서 전등 설치도 안 했기 때문에 창문도 없는 그 방은 깜깜 그 자체거든요. 그나마 거실에서 들어오는 불 때문에 문을 열면 안이 보이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확인한 방 안은 정말 경악할 정도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올케 언니가 저 없는 동안 내내 여기서 지냈는지 베개랑 이불 곱게 개어져 있었고 언니 옷 몇 개랑 신발까지 전부 이 안에 있더라고요. 이 방에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자 미친 듯이 부하가 치밀어 오르면서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당장의 감정 때문에 엄마랑 오빠를 더 크게 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순 없었습니다. 저는 꽤 큰 가방을 들고 왔으나 챙길 것 몇 없는 언니의 물건을 전부 가방에 담고 집을 나왔어요. 나올 때도 엄마가 근처 얼씬도 하지 말라는 욕을 하길래 대문을 한번 발로 차주고 돌아섰습니다. 그러고는 그 짐을 사돈어른 댁에 전달해 주었어요. 사돈어른들은 언니의 조촐한 유품들을 보면서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 딸한테 사돈 아가씨처럼 좋은 동생이 있었다면 이렇게 외롭게 가진 않았을 텐데 우리 딸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사돈 어른은 난임이라서 올케 언니도 힘들게 얻은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힘들게 얻은 자식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황망하게 보냈으니 저는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엄마가 더더욱 악마로 느껴졌어요. 저는 꼭 올케 언니의 억울함 풀어주겠다고 근거 없는 약속을 했고 사돈 어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원래는 바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사돈 어른들이 보채서 저녁까지 먹고 갔어요.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는 사돈 어른들 관심을 받으면서 올케 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사돈 어른들과 올케 언니의 마음이 비슷하게 닮아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맛있게 식사를 마친 저는 설거지를 대신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에서 나온 바깥 사돈 어른이 제게 하얀 봉투를 내미는 바람에 다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때 도와줘서 고마워요. 아가씨 없었다면 우리 딸 3일장도 못 치렀을 거예요. 이건 고맙다고 주는 사례비예요. 네? 아니에요. 저 이런 거 받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올케 언니는 저한테도 가족 이상으로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화가 나서 그랬던 거지 절대 뭘 바라고 그런 거 아니니까 이러지 마세요. 먼저 떠난 우리 딸이 종종 전화 와서는 아가씨 얘기를 했었어요. 친동생 있는 집안 안 부럽다고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그게 내가 내내 고마워서 그래요. 너무 거절하는 것도 그분들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결국 그 봉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곤 그 돈을 고이 모셔뒀다가 다음에 사돈댁 집들이 선물이나 사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택시 안에서 올케 언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저도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택시에서 기력을 다 빼고 집 건물로 들어갔는데 그때 제 눈에 우편함이 들어왔어요. 생각 없이 우편물을 뽑았더니 거기에 올케 언니 이름으로 된 봉투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는 얼른 집에 돌아가서 그 우편물을 뜯어보았습니다. 거기엔 웬 USB 하나랑 언니 휴대폰, 병원 진단서, 그리고 언니 유서로 보이는 편지가 있었어요. 내용에는 제게 고맙다는 내용과 엄마랑 오빠가 언니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폭행 장면, 폭언 녹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언니가 가출한 것으로 예상되는 녹취도 담겨 있었어요. 가출을 했으면 쭉 도망칠 것이지 왜 며칠만 나갔다 온 것일까 그게 좀 궁금했는데 그 내용은 따로 설명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집으로 돌아온 올케 언니는 다시 시작된 괴롭힘에 괴로워서 결국 스스로 안 좋은 쪽을 선택한 것 같았어요. 그 사실은 언니가 남긴 이 우편물들로만 봐도 정황이 확실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서에는 좀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보육원 주소가 적혀 있었고 그게 올케 언니 아기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오빠의 자식이 맞지만 올케 언니가 일부러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문구를 보자 올케 언니가 어느 날을 기점으로 부쩍 살이 오른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임신 때문이었나 싶은 직감이 왔어요. 그 당시 제가 올케 언니에게 몸매 변화에 대해서 물은 적도 있었거든요. 요새 살기가 편한가 식욕이 자꾸 오르네요. 아무래도 살 좀 빼야 될 것 같죠? 아가씨는 어떻게 그리 날씬하고 예뻐요? 그땐 올케 언니가 제가 묻는 말에 능청스럽게 대답하고 주제를 돌리길래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근데 그게 임신 때문이었다니 그렇다면 녹화 장면에서 가출을 한 걸로 보이는 그건 출산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랑 오빠는 원래 언니한테 관심이 없었으니 언니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능청스럽게 변명을 했다면 그들은 그냥 곧이곧대로 언니가 살이 쪘구나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러니 올케 언니 임신 사실은 당연히 몰랐겠죠. 아무튼 편지에는 올케 언니가 자신의 아기를 부디 엄마랑 오빠한테 알리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적혀 있었어요. 오빠와 엄마의 인성을 알면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올케 언니가 써놓은 문구 중에는 아들이 아닌 딸을 임신해서 두려웠다는 말도 적혀 있었는데요. 아이가 핍박받고 자랄 게 겁이 나 식구들에게 비밀로 하고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자신의 자식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하고 죽을 준비만 했을 언니의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을지.
굳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렇게 착한 언니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아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는데 왜 우리 가족이랑 연이 되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우리 언니를 망쳐놓은 것이 제 엄마랑 오빠라는 게 정말 끔찍했고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싶단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었어요. 언니의 편지 마지막 멘트에는 저한테 미안하고 고마웠다는 말까지 있었는데 그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정말 많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언니가 쓸쓸한 선택을 하도록 신경을 못 써준 게 너무 미안했고 쓸쓸하게 떠나는 순간에도 옆에 있어준 사람 하나 없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어요. 저의 슬픔은 오빠랑 엄마를 향한 분노로 변질되어 커졌습니다. 일단 저는 급히 아이를 찾으러 보육원을 먼저 갔어요. 그곳에서 올케 언니가 맡긴 갓난 여자 아기를 만났습니다. 다행히도 언니 딸은 개 같은 오빠를 닮지 않고 하얗고 예쁜 언니를 닮았더라고요. 이 예쁜 아이를 떼어놓아야만 할 때의 언니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웠겠죠. 저는 아이 소식을 사돈 어른들께 알린 후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출생신고는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게 안 사실이지만 당황스럽게도 아이 이름이 제 이름과 같더라고요. 언니가 저를 그만큼 생각해줬다는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더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나면 날수록 차오르는 분노 때문에 저는 당장 사돈 어른들에게 변호사를 알아봐 주었어요. 사돈 어른들이 올케 언니를 위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랑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올케 언니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양육비를 뽑아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고 양육비 청구 소송까지도 빠짐없이 받아낼 생각이었어요. 우리 예쁜 조카는 사돈 어른이 엄마 몰래 키워주기로 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사돈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알아봐 줬어요. 그리고 제게 가장 중요한 소송, 그걸 자랑하려고 직접 소송장을 가지고 본가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집 앞에 웬 다른 아가씨가 하나 있더라고요. 엄마랑 문 앞에서 대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저도 모르게 계단 쪽으로 숨어서 그 상황을 엿들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몰래 휴대폰 렌즈만 들이밀어 영상도 촬영했죠. 어쩜 이리도 착할까. 우리 아들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이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시애미한테 얼마든지 말해. 그리고 앞으로는 무겁게 한우 같은 거 사들고 오지 마. 귀한 우리 며느리 손 상할까봐 내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엄마는 올케 언니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다른 아가씨를 구해서 오빠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소송장을 감추고 그 아가씨랑 엄마가 대화를 끝내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나올 때까지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한 20분 대화가 이어졌을까 둘이서 사이좋게 인사를 나누고 현관문이 닫혔어요. 아가씨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오길래 저도 그제야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먼저 아는 체를 했더니 아가씨가 당황하면서 저더러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1001호 집안의 딸이에요. 보아하니 저희 오빠랑 결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엄청나게 꼬리치고 있는 거 보니까 좀 잘 사시는 분인가 봐요. 네? 어머님이 외동아들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요. 누구신데 뜬금없이 나타나서 그런 말 하세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왜 상대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비켜주세요. 긴 말 안 할게요. 저희 오빠랑 결혼하지 마세요. 만난 지 얼마 안 되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올케 언니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희 올케 언니는 돈 없다고 갈굼당해서 죽었거든요. 그쪽은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엄마가 그쪽 돈 빨아먹으려고 갈굼하겠네요. 제 말이 안 믿기시면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오고요. 아가씨는 제 말에 당황해서 일단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손에 들고 있던 소송장을 보여줬더니 어느 정도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이 아가씨는 오빠보다 나이 많은 노처녀더라고요. 제 얘기를 믿고 자신과 우리 집안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 아가씨 엄마랑 우리 엄마는 동창 사이였고 여자 쪽에서 결혼이 더 급한 건지 만난 지 2개월 만에 결혼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난 지 2개월이면 올케 언니가 죽기 전이란 말이죠. 오빠가 바람까지 피웠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죽은 올케 언니가 오빠와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아가씨는 오빠가 결혼을 했었던 유부남이란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더더욱 그분에게 이 결혼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당황하더니 사실 이번 주 주말에 상견례 날짜가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아예 가족에서 배제하기로 작정했나 봐요. 딸이 있다는 사실도 안 알리고 오빠가 상견례 한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은 것 보면 말이죠. 뭐 이런 정황만 봐도 유부남인 게 들킬까봐 그런 게 뻔하네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가씨에게 그 상견례 장소랑 시간만 알아내서 깽판 치러 찾아가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예고 없이 들이닥친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랑 오빠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아가씨는 이미 자기 가족들에게 제가 깽판 치러 올 걸 알렸는지 엄마랑 오빠만큼은 놀라지 않더라고요. 저는 가져온 소송장을 아가씨 식구들에게 전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곤 당신 딸이 만약 이 결혼을 한다면 죽은 올케 언니 꼴 날 거라고 낱낱이 알려주었어요. 그리곤 오빠가 혼인신고는 안 했을지언정 사실 결혼을 한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밝혀주었습니다. 심지어 올케 언니가 시모의 갖은 핍박과 폭언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비디오 영상까지 보여주었죠. 그곳에는 엄마가 올케 언니를 함부로 대하는 장면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보니 아가씨 집에서 이미 엄마한테 명품백을 몇 개 해줬나 보더라고요. 게다가 엄마가 건물주 신분을 내세우면서 예단비로 1억까지 요구한 상태였고요. 새 사돈 되시는 분은 저렴하기 짝이 없는 엄마의 행실에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식탁 위에 있는 따뜻한 차를 엄마 얼굴에 뿌려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딸이 어제 그런 말 할 때는 그래도 동창이니까 네 말을 믿었어. 근데 이런 시궁창 과거를 속이고 감히 우리한테 돈까지 바래? 우리 딸은 또 뭐라고 괴롭히면서 죽일 작정이었니? 네 아들보다 나이 많다고 종살이 시킬 생각이었어? 화딱지 나서 못 참겠네. 너 내가 고소할 테니까 두고 봐. 알고 보니 오빠 재혼에 필요한 예식장과 신혼집에 들어갈 가전제품, 신혼집까지 전부 다 아가씨 집안에서 돈을 다 대준 거더라고요. 마치 올케 언니가 우리 집 올 때 우리 집에서 신혼살림 다 대준 것처럼 말이죠. 뭐 올케 언니는 분가를 한 게 아니니까 사실상 그렇게 뭘 많이 해줬다고도 못해요. 지금이야말로 뱉어낼 게 많아진 엄마가 큰일 난 셈이었습니다. 화가 난 아가씨 엄마는 자기가 들인 돈 다 뱉어내라고 소리를 빽 질렀고 당장 사기죄로 신고할 거라며 변호사를 찾으러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엄마가 나가는 친구를 잡으려고 급하게 따라붙었지만 자기 친구한테 귀싸대기만 맞았을 뿐이었어요. 아가씨 엄마가 돈이 더 많으니까 엄마가 정말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엄마는 그 성질 못 참고 화살을 제게로 돌렸는데요. 엄마가 제 머리채를 잡는 순간 마침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사실 제가 경찰에 미리 신고를 하고 이곳을 찾아왔거든요. 잘 됐다고 아가씨 엄마도 나가다가 경찰을 마주친 건지 다시 돌아와서는 당장 이것들 다 잡아가라면서 사기꾼들이라고 삿대질을 했어요. 엄마랑 오빠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아가씨 엄마는 결혼 준비를 위해 낭비한 금액인 1억을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엄마랑 오빠는 징역까진 안 받고
거액의 위자료를 덤터기 맞는 걸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그것만으로 건물이든 집이든 하나는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엄마가 굉장히 화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 집을 찾아와서 대문을 발로 차고 난리더라고요. 문 열기는 싫고 인터폰 켜고서 꺼지라고 한마디 해줬더니 엄마가 초인종에 대고 쌍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낳는 게 아니었는데 진짜 너는 집안의 수치다. 어떻게 한 번도 엄마 인생에 쓸모가 있던 적이 없냐? 니년 때문에 지금 얼마를 손해봤는지 알아? 거지 같은 사돈댁 챙기면서 멋대로 살 거면 영영 나타나질 말던가. 왜 우리 앞길을 망쳐? 고작 이런 걸로 망했다고 횡포 부리면 안 되지. 사돈어른이 양육비 청구도 했어. 이번만 돈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한 20년은 보내줘야 할 거야. 엄마가 건물주라서 양육비 액수도 크게 잡히더라. 어? 뭔 개소리야. 양육비가 뭔지 모르니? 네 오빠랑 죽은 년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슨 수로 양육비를 청구해? 아, 뭐 그새 애라도 하나 입양했나 보지? 그런데 어쩌니? 혼인신고 처리 안 돼 있어서 그 애는 우리 아들이랑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멍청한 것도 엄마라고. 고지 곧대로 당하고 산 게 억울하네. 오빠한테 사실 딸 있었어. 올케 언니가 그 집안에서 애 키우면 피 말라 죽을까봐 숨겨두고 있었거든. 조만간 유전자 검사 결과 우편으로 갈 테니까 따질 거면 꼭 확인하고 따져. 아이 소식은 다소 당황스러웠는지 제 말이 끝나도 인터폰 안에서 아무 말도 안 들려왔어요. 거기다 대고 저는 한마디 더 해줬습니다. 딸도 있는데 또 오빠 재혼시키면 내가 평생 따라다니면서 네 아들 혼삿길 다 망쳐놓을 거라고 경고를 날렸죠. 저는 그걸 마지막으로 엄마랑 오빠와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소식만 전해 듣길 엄마는 위자료랑 소송 금액 그리고 벌금을 내기 위해서 자랑스럽게 떠벌리던 건물을 팔았다고 했어요. 그나마 살고 있는 집 하나는 지킨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어떻게 될진 모르죠. 양육비를 20년이나 줘야 하는데 과연 오빠 급여 하나 가지고 생활비에 양육비에 사치 쩌는 엄마 용돈에 감당이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20살 때부터 가족의 도움 없이 저 혼자 돈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 인생 망쳐놨으니 이제는 그저 사랑스러운 조카를 보는 낙으로 지낼 뿐이었습니다. 조카는 하루가 달리 예쁜 모습을 자랑했는데요. 올케 언니랑 전체적인 느낌이 닮았으나 가장 닮은 게 웃는 얼굴이더라고요. 조카가 웃을 때마다 언니 생각이 나서 한 번씩 마음이 저려요. 그래도 떠난 언니가 이제는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게 제가 조카를 평생 책임지고 보살펴 줄 생각입니다. 예쁜 것만 보여주고 싶고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그때부터 언니가 있는 곳에 함께 데려갈 생각이에요. 조카가 엄마의 얼굴은 알면서 자랐으면 좋겠거든요. 혹시나 아빠를 물어본다면 저는 숨김없이 말해줄 생각입니다. 물론 그건 조카가 그 정도의 아픔을 감당할 나이가 되면 말이죠. 이제 그만 그들 신경 안 쓰고 잘 살 수 있겠지 하고 마음 놓던 시기에 뜬금없이 오빠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철천지 원수 같은 오빠는 어이없게도 딸 얼굴 한번 보고 싶다며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더 들을 것도 없이 화가 나서 저는 오빠한테 바로 미쳤냐고 절대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오빠가 아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언니가 오죽 겁이 났으면 임신한 사실도 숨겼겠어. 출산도 몰래 집 나가서 혼자 해결하고 몸 회복도 안 됐는데 집에 돌아와서 또 괴롭힘 당했어. 언니가 그렇게 괴로울 동안 오빠는 뭐 했는데? 오빠는 엄마랑 뭐 다를 거라 생각해? 오빠는 그냥 조카 양육비만 다달이 보내면 돼. 그게 내가 오빠한테 봐줄 수 있는 유일한 아빠 노릇이야. 오빠는 제 경고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자기도 잘못한 걸 뼈저리게 느낀 건지
다행히도 성실하게 양육비를 보내주곤 있어요. 만약 안 보낸다면 제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엄마는 여전히 반성도 없어요. 오빠가 가끔 문자로 엄마 감당하기 힘들다고 연락이 오는데 엄마가 정신 나가서 그런가 이젠 아들한테도 성질을 부리나 봅니다. 저러다가 그나마 있는 아들 하나한테도 버림받아봐야 정신을 차리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조금 더 빨리 철이 들고 사회에 대해 잘 알았더라면 올케 언니를 우리 오빠랑 결혼시키지 않았을 텐데 이건 아마 제 평생의 후회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사돈댁에 더 자주 찾아가긴 해요. 마치 본가를 찾아가듯 마음 편한 걸음으로 주말에 한 번씩은 갑니다. 조카가 좋아하는 인형이랑 용품들 챙겨가고 사돈어른들 옷도 몇 벌씩 선물해주고 있어요. 제 급여가 떵떵거릴 만큼 많은 건 아니지만 용돈을 딱히 쓸 데도 없고 또 사돈댁이 제게는 본가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사돈 어른들도 제게 더는 존댓말을 하지 않아요. 정말 딸처럼 이름을 불러주면서 제 생일까지 기록해놓고 챙겨주신답니다. 이런 게 남들 다 누리고 있는 가족 사이라면 저는 아마 사돈댁과 계속 이런 연을 이어갈 것 같아요. 비로소 소중한 사람들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글이 길었죠? 변변찮은 내용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긴 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는데 우리 모두 가족들과 나들이 다니면서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듭시다.